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남성을 향해 달려들고 넘어진 남성에게 발길질을 하고 일어나려는 남성을 다시 걷어찹니다. 어제 자정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상가에서 10대 A군과 60대 경비원 B씨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 일어난 날 우리 작은 손녀딸이 났대. 그러니까 애를 내보내는 게 무서운 거야. 폭행 당시 A군의 친구들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진이 만난 경비원 B씨는 SNS에 올라간 영상은 편집 왜곡됐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본인이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크게 난 것이고 영상에 나오는 폭행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뉘우치는 것도 분명히 봤고 애들이 그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요.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17살 남성 임모 군과 16살 김모 양을 검거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각자의 주거지에서 체포된 이들은 연인 사이로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모두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범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고 모방범인 20대 남성이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데 대해 CCTV 화질의 문제로 동선 파악이 어려웠고 5인 체포 방지를 위한 교차 검증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이고 야간에 검거된 점을 고려해 우선 피의자들을 안정시키고 오늘 정식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등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 훼손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과 범인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대 청소년 2명으로 이뤄진 범인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에도 10대 3인조 절도범들이 주차장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미성년하고 저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들어온 후에 특정 특촌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의미로 그래서 들어와서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5시쯤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고급 아파트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서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일명 원정 범행을 감행한 겁니다. 매년 약 7만 건 정도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중 절도가 2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범죄는 가출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일반적이죠. 부모하고 아이하고 그런 갈등 관계를 해소시켜 주어야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범죄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 치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기 수원의 한 PC방. 게임 중인 회색 옷차림의 남성에게 경찰 2명이 다가가고 매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이틀 새 3차례 연쇄 폭행을 벌이고 도주한 고등학생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화성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고 다음 날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분쯤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목을 조른 후 도주했습니다. 45분쯤 후 다른 아파트에서도 여성이 한 남성에게 목이 졸려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 역시 A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분들이 저희 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봤다고 하고 무슨 일인가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틀 새 저지른 범죄만 3차례로 피해자는 모두 또래 10대 여성인데 A씨는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6세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A씨를 강도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폭주족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토바이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뒤쫓는 경찰차를 향해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는지 내기를 하듯 폭죽을 쏘아댑니다. 순찰차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멈추며 위협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20여 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순찰차 쫓아오면은 급정거를 한다거나 손가락 욕을 한다거나 폭주까지 썼었고 발길 일도 한다거나. 오토바이 뒤에 앉은 폭주족은 등실등실 춤까지 추며 경찰을 조롱합니다. 주로 10대들인 폭주족이 다칠까 봐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폭주에 가담한 13명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통신 수사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교차통화 내역이나 그다음에 기지국 수사 등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공동 위험행위 혐의로 1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10대 2명이 금은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다짜고짜 유리문을 부숩니다. 침입 이후에는 덮개를 열어보더니 비싼 귀금속을 찾아 망치로 진열장을 내리칩니다.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쓸어 담고 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초. 이 건물 3층에 주인이 살고 있었지만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가 난 금은방에서 길만 건너면 이처럼 치안센터가 있지만 1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열고 도둑이 미쳤어요. 5번을. 그러고 내가 치나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더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분 만에 10대 후반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근에서 망을 보던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다가 네 전문가는 도로가에 흘려놨더라고. 식당에서 3명이 정신 먹으면서 한탕 해갖고 서울 가서 뜨장했다 하더라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이들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초록색과 검은색 상의를 입은 2명이 지하상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명이 철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데 인기척을 느낀 2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잠시 후 이들은 다시 나타나 남자가 철문을 들자 여자가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셔터를 벌리고 들어간 곳은 휴대전화 판매점. 이곳에서 10대 2명은 휴대전화 9대를 훔쳤는데 모두 1,600만 원어치입니다. 출근한 판매점 주인이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금도 있고요. 핸드폰하고 상품권하고 12시 22분에서 37분. 10대 2인조의 범행은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같은 지하상가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과 옷가게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 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새 거니까 시가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이렇게 금액이 크진 않아요. 일부 팔고 일부 회수하고.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